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옛날에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, 이제 이번에 저희 고등학교 담임쌤 아들이 저희 집에 왔던 적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겠냐고 이제 물어봤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답을 한 게, 네가 오늘 문제집을 풀어서 20문제를 풀었는데 20문제 맞는 거를 만약에 그 단원을 풀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넌 시간 낭비를 한 거다. 왜냐면 알고 있는 걸 안 풀어도 아니까.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많이 틀린 것들. 이 친구가 만약에 많이 틀려가지고 힘들어 한다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틀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나중에 맞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범한 성공도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건이가 어떤 별로 그냥 평소에 그냥 했던 디자인을 그대로 해가지고 아니면 그 툴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뭘 만들었다.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보면 성공이지만 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이나 조금만 다른 일이 주어질 때는 금방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보니까 한 두세 개 정도는 성공을 하고, 예를 들어서 7, 8개 정도 실패를 한 거예요. 실패한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새로운 걸 도전한 거야. 더 좋은 걸. 더 좋고 새로운 걸 도전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겠죠. 안 해서 실패하는 거 아니면. 그럼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더 큰 성공으로 가는 거니까, 너무 안전하게 자기가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맡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바꿔가지고 만약에 이런 기술이나 이런 기법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갈고 닦아가지고 이런 이제 형편없는 성공보다 멋진 실패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올리는 거라면은 그냥 블로그를 뭐 어떤 우리가 평소에 들어둔 틀이 있지만은 그 틀 말고 다른 데를 막 가서 보다 보면, 아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, 뭐 이 강의의 첫 번째 강의가 있으면 내가 이 강의를 듣고 느꼈던 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코멘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, 안 좋을 것 같다. 왜냐하면 보니까 동영상은 별로 안 보고 슬라이드만 보는 것 같으니까. 이런 분석을 스스로 해서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. 그렇게 해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겠죠. 하지만 내가 하는 평범한 성공은 그냥 블로그 올리라 그랬으니까 블로그에 있는 틀에 맞춰서 글을 쓰는 뭐 이 정도? 건이한테도 만약에 디자인을 맡겼는데 건이가 그냥 뭐 이거 해보면 어떻고 저거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지금까지 제일 멋있는 사이트가 이런 분야에 어떤 거고 이런 건 어떤 기법들이 들어갔고 그 기법으로 내가 만들면 어떻게 될까 하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걸 찾아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만들면 멋있어질 것 같아요.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, 두 번째 걸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쌓여서 흉측하거나 실패가 되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, 도대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왜 실패가 되는 걸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키는 것들은 그런 단순한 것들이 아니고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맡고 있는 분야들이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되고 제일 훌륭하게 될까, 이런 고민, 이런 거를 같이 하자고 하는 거지 그냥 그 틀에 맞춰서 막 갖다 붙이는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항상 일들이 있으면 두 가지로, 그렇다고 그 기간 안에 일은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원래 가지고 있는 틀대로 일을 해보고 두 번째는 새로운 걸 만들어봐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되게 뭐 잘 해야 되는 건데,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명확하게 일이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. 내가 명확하게 이 일이 어떤 큰 카테고리에서 어떤 일이 되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변화가 되는 거다,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전부 다 알게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고객에게 알려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실패한 것들은 뭐 회사 잘못이 아니고 당신 잘못이 아니고 내 책임이다. 대신 책임 소재를 평소에 명확하게 해놔야겠죠. 해놓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하면 그것 또한 안 좋은 게, 그냥 이 사람이 정말 실력이 없거나 뭐 아무것도 못해서 그러는 걸로 보게 되니까, 일단은 써먹는 때는 우리가 지금 큰 카테고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항상 이런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항상 보내주고 같이 체크할 수 있는 범위,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되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무조건 이렇게만 하지 말고. 이게 우리가 좀 실수했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을 질 때는 이제 전적으로. 그러니까 결국엔 그랬잖아요. 이제 우리가 마무리 됐을 때, 제가 갔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거의 변명 없이 그냥 제가 다 책임을 졌잖아요. 이런 식으로. 싸울 필요는 없으니까. 그 다음에 고객을 독점하지 말라. 이건 뭐냐면,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그림을 그려주기로 했어요.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그림 그리는 사람도 소개 하나도 안 시켜주고 나 아니면 안 되게 하기보다는 여기저기 좋은 사람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줘서
그렇게 하다 보면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하고 계약한 건 그림 그려준 거지만 여러 가지 걸 많이 보니까 이 사람한테 생각한 것보다 많은 걸 받게 되는 거잖아요. 이런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해달라는 거죠. 그래야 고객의 눈이 높아지고, 고객의 눈이 높아서 우리에게 좋은 거를, 뭐 예를 들어서 정말 큰 것들을 보고 이 큰 거에 대해서 일을 시킬 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보면서 처음엔 어렵겠지만 이 고객이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거 쉽게 가는 길까지 알려주는 경우도 생기거든요. 항상 우리가 발전을 하려면은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부 다 고객을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나쁜 비즈니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에 만약에 포인트를 만약에 하게 되면, 포인트가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시간 대비 효율성이 어떤 게 있고,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간 대비 효율성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은 만약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선택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협상을 하기에 지금 우리가 많이 불리한 건 우리 뒤에 최상의 대안이 없었는데 이번에 빨리 우리가 포인트를 만들어서 최상의 대안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나쁜 비즈니스를 걸러낼 수가 있겠죠. 가격에 이제 얽매이지 말라. 그러니까 상대방이 적은 가격을 딱 주게 되면 그 적은 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가 어떻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이걸 받아들이자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한껏 몸값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니까, 그 적은 가격이면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대신 이제 우리가 뭘 잘해줄 수 있고 어떤 걸 해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잘 내세워서 어느 정도 큰 가격, 아주 높은 가격을 매겨가지고 우리 서비스나 우리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잘 비즈니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관우 씨가 이걸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믿진 장사는 영원히 믿지는 장사로 이어질 수 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어떤 일을 하나 하는데 어차피 남는 시간에 하는 거니까 비용을 조금 줘도 됐는데, 그러니까 실력은 똑같다 하더라도 내 시간이 많이 바빠지니까 시간이 바쁠 때 어떤 일을 맡게 되면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되니까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다음부턴 뭐 조직을 만들던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룹을 만들어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믿지지 않고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협상이나 뭐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떠오르는 벌.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랑은 좀 상관이 없지만 저희가 이제 떠오르는 벌이 돼야겠죠. 20년 전에 월마트, G마켓이나 이런 회사들은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시작을 하면 이런 회사가 되는 거죠. 이렇게 큰 회사들 자체가 10년, 20년이 안 된 회사들이거든요. 10년, 20년 된 회사들은 수익이 되게 적어요. 근데 10년, 20년 안 된 회사들은 돈 많이 벌거든요. 네이버 같은 경우도 벌써 몇 천억을 벌었잖아요. 올해만 해도 뭐 1000몇 억이 영업이익이라는 건 모든 월급까지 다 주고도 1000몇 억이 남은 거거든요. 네이버가 10년 전에도 별 힘 없었던 곳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도 막 너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작한다고 작게 생각하지 말고 네이버나 월마트나 뭐 G마켓이나 이런 거,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도 2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것들 우리가 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잘 될 걸 꿈꾸고 그걸 향해서 가면은 뭐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멋진 고객을 찾아라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고객들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할 때 뭐 회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꼭 같이 일을 하자고 해야 되고,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람을 고른 거거든요. 그렇게 이제 사람을 골라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거, 아니면 좀 첨단이나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.